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소폭 키우면서 2,400대 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선 상승과 하락이 반반씩 깔려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2조 원대 추경을 의결하고 세부 사용처를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선 지난달에도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AS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외 대비 더 불친절하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부품비까지 알리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출장비만 사전 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극심했던 변동성이 좀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내내 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씩 상승 쪽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2,480선대로 올라섰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승폭은 여전히 다소 제한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장주도 위아래로 방향이 엇갈렸고 시총 상위주 10개 중에 반은 오르고 반은 내려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증시 방향성이 약해진 이유와 또 현재 시장을 이끄는 테마까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SBS 비즈 5스타 허해남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오전 중에는 전혀 방향성을 잡지 못하더니 오후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씩 상승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탄력성은 좀 역부족인 흐름에서 최근 좀 기간의 방어로 그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슈와 그리고 추가적인 미중 보복 갈등에 코스피가 2,650선에서 2,300선까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이 급락에 대한 1차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통과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2,450선의 좀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추가 반등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은 계속 좀 부침을 문면하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 우려에 외국인이 좀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제 이번 달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4조 원 넘게 팔자세를 우위를 범하고 있는데 이에 원달러 환율이 좀 1,400원 초반까지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인 수급 역부족에 좀 지수의 탄력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좀 갈등도 좀 국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제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좀 신중론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협상에 대한 이런 키워드에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도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의 키워드를 통해서 추가 반등 모멘텀을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제 외국인이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한번 그 시장의 다음 구간으로의 반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중 상황을 고려하면 투자자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2,450선, 그리고 또 코스닥은 이제 700선의 지지력은 단기 확보하면서 이제 다음 모멘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 기대감에 좀 정책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행보에 따라서 각각의 테마가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탄소 포집 테마에서는 이제 에어레인과 그린 케미칼 종목이 주도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의류 AI에서는 온 코크로스와
인벤티지 랩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 컨텐츠와 웹툰 이런 테마에서도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핑거 스토리가 오전 시세를 준 뒤에 단기 고점에서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의 유입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단기 좀 상승 추세를 형성 중에 있는 정책 관련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해남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만큼이나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미국 주식입니다만 여전히 국내 투자자들의 믿음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자산이 일정 가격대 안에 있으면 정해둔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죠. ELS 상품의 지난 1분기 발행 상황을 봤더니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의 주가를 따르는 상품에 투자금이 크게 쏠렸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한입니다. 네, 일단 전체 ELS 시장은 썩 좋지 못했죠.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ELS 미상환 발행 잔액은 53조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만기나 조기 상환 등의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간 ELS 발행 금액도 60%가량 줄어 9조 9,5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 금액은 직전 분기 48% 증가해 7,6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테슬라와 엔비디아 기초자산 ELS 발행 종목 수는 601개입니다. 네, 해외 주식 ELS의 발행이 유독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둔 투자녹인 ELS 상품 출시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원금 손실 기준점인 녹인 배리어가 낮아지며 투자자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발행된 테슬라 ELS 중 절반 이상의 녹인 배리어가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도 늘었습니다. S&P 500과 유로 스톡스 50을 포함하는 ELS가 3조 7,121억 원, 3조 3,549억 원 발행됐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14.5%, 15.1%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기초지수의 코스피 200을 포함하는 ELS는 4조 797억 원 발행돼 직전 분기 대비 36.3%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한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죠. 추가 경정 예산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총 12조 2천억 원을 편성해서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과금을 연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의 자세한 사용처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추경안 상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 AI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에 4조 3천억 원 등 총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의결됐습니다. 우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연간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요.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최대 3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또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할 경우 10,000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발 관세 관련 대응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출자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를 25조 원으로 확충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물량도 2.5배 확대합니다. 또 1조 5천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엔비디아의 H200 등 고성능 GPU 10,000장을 확보해 AI 경쟁력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전체 추경 근무인 12조 2천억 원 중 4조 원가량은 세계 잉여금 등으로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8조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인데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 정도 규모의 추가 발행이 국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4지구 재건축 메이플자이의 보류지 29가구에 대한 입찰이 오늘 마감됩니다. 보류지의 경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시장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조합은 오늘까지 보류지 입찰을 받는데요. 6월 분양을 시작하는 메이플자이 매물 29채입니다. 보류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입니다. 부동산 신고 거래 법령에 따라 보류지는 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닌데요. 지난달 서울시가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허가구역을 확대한 뒤 첫 보류지 매각이 진행되는 겁니다. 원래는 토지를 묶이면 규제를 받지만 보류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처럼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고요. 보류지 매물은 대출이 제한되고 낙찰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내야 합니다. 네, 지금 윤 기자 이야기대로 보통 보류지 입찰은 대출이 안 돼서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겠죠. 어떻습니까?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인 만큼 틈새 매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달청에 올라온 매물 29채 가운데 59제곱미터가 28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는 단 한 채인데요. 84제곱미터 아파트 최저 입찰가가 45억 원입니다. 나머지 59제곱미터 아파트도 35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분양 당시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견적봤을 때 2배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 거래된 최고가 거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인근 반포 원베일리가 국평 60억 원에 거래된 전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고가 경쟁 입찰이 진행되다 보니까 메이플자이 입찰가가 얼마나 나올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진지입니다. 최근 증권사 곳곳에서 전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또 먹통 사태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이후에 잇따라 증권사들이 이런 사고들을 내면서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또 전산 사고가 생겼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컴퓨터와 모바일 거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넥스트레이드, NXT 프리마켓에서 일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 개시 전 8시부터 프리마켓에서 주문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체결 수량에 대한 취소나 정정이 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프리마켓에서 주문을 걸어놓은 매매건의 오류는 정오쯤 해결됐는데요. 오전 내내 매도 주문을 취소한 이후에도 보유 주식 수량이 0으로 표시돼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촉출했습니다. 또 예수금이 묶여 출금이 막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사측은 주문 지연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파악 중에 있는데요. 원인 파악이 끝난 이후에야 보상 절차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증권사들에서 먹통 사고가 연이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4일에도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키움증권 역시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전산장애를 빚으면서 투자자들 불편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의 전 종목 매매가 장중 약 7분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10여 곳에 최고정보 책임자를 소집해 전산 안전 관련 점검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재발하고 있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가전제품을 수리받을 때 고객들은 애프터 서비스, AS 비용을 냅니다. 보통은 수리가 끝난 후에야 정확한 비용을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세분화된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나 기자, 이게 삼성전자와 LG전자 얘기라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삼성전자는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을 수리받을 때 청구되는 예상 가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리 수준에 따라 지불될 수 있는 인건비와 거리마다 다르게 부과되는 출장비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품별 부품비 역시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이 AS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도 국내와 달리 중국, 일본, 인도 등 해외에서는 제품별로 청구될 수 있는 AS 비용을 공개합니다. LG전자는 일본에서 부품비와 수리비, 출장비가 모두 포함된 요금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TV의 경우 액정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고 전원 문제일 때 15만 원에서 49만 원, 16만 원에서 69만 원이 청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출장비만 공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부품비와 수리비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국내 고객들은 출장비만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청절기 기본 출장비를 인상해 2만 5천 원을 받고 있는데요. 성수기 출장비의 경우 기본 출장비는 3만 원, 할증 출장비는 3만 5천 원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평일 출장비를 2만 5천 원, 야간 휴일 출장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수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미리 알리는 것이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라면에 커피, 각종 외식 메뉴까지 가격이 안 오르는 먹거리가 없는 요즘입니다. 이 와중에 가성비 피자 브랜드마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갈수록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이번에는 어디서 얼마나 올립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 서울흥 피자는 전 메뉴에 대해 다음 달부터 최대 11% 가격을 올립니다. 라지 한 판의 경우 12척 콤비네이션 피자는 2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그리고 킹시림프 피자는 2만 7,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오르면서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와 가격대가 비슷해지고요. 레귤러 사이즈도 라지와 똑같이 2,000원씩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서울흥 피자를 운영하는 서울흥 F&B는 각종 플랫폼 수수료와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됐다며, 다만 포장 할인 폭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피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달 들어 롯데리아와 노브랜드버거가 메뉴 가격을 각각 평균 3.3%, 2.3% 인상한 데 이어 KFC도 지난 8일부터 치킨과 버거 등 일부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올렸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등의 제품을 평균 7.2% 인상했고, 오뚜기도 라면 16개 품목을 평균 7.5% 올렸습니다. 스타벅스와 폴바셋, 할리스뿐만 아니라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도 가격을 올리면서 전방위 먹거리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롯데케미칼이 고부가가치 소재로 꼽히는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POE 생산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석화업계가 중국산의 물량 공세를 피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상황 전해주시죠. 네, 롯데케미칼이 최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여수 3공장에 POE 공장 박스업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박스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가동 중단을 전제로 설비 내부를 질소로 충전해 보존하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아직 설비를 해체하거나 철수한 건 아니고 앞으로 해당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스업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보통 다시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롯데케미칼은 POE를 상업적으로 생산했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 박스업 작업을 진행한 설비도 파일럿 성격의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설비 가동 중단에 따라 관련 인력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 상황입니다. 네, 파일럿 단계에서 멈춰섰다는 거는 앞으로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서겠죠.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 업체들의 공습이 POE 부문에서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POE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태양 전지를 보호하고 또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필름 소재로 주로 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 등이 주요 플레이어였는데요. 중국 화학 기업들이 POE를 생산해 자국 태양전지 기업을 고객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여기에 국내 태양광 산업 자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롯데케미칼의 POE 생산 중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내 담배 판매량이 2년 연속 줄어든 가운데 전자담배 비중은 또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총 35억 3천만 갑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 담배 판매량은 4.3%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관련형 전자담배는 8.3% 늘면서 전체 담배 중 18.4%를 차지해 1년 전보다 비중을 1.5%포인트 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먼지 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탁하고요. 워스트 지역은 중계 4동과 중계 1동, 공항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공기질은 일부 서쪽과 영서를 중심으로 나쁘겠습니다.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와 전북, 광주, 영서 한때 나쁨 단계, 반면 환경부 기준은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영서로 공기질이 나쁘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청정한 공기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